영글리시 19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골라본 기사는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 관련 기사를 뉴욕타임스 8월 29일자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의 어휘력과 고급 어휘력과 시사상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우리가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표현들,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 top South Korean court on Thursday ruled the nation's measures for fighting climate change in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itizens and ordered the government to set firm carbon reduction targets for 2031 and beyond. It is the first climate litigation ruling of its kind in Asia. Since 2020,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reviewing a series of complaints filed by more than 250 plaintiffs, one-third of them children or teenagers at the time of the filing, who said that the government'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its implementation plans were partly unconstitutional and too weak to safeguard the rights of citizens, particularly those of future generations. South Korea's Carbon Neutral Act, first enacted in 2010, required the country to set a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y at least 35% by 2030 compared with 2018 levels. Under the law, the government has set a goal of a 40% reduction.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is was not enough to manag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자, 이 기사에서 골라본 핵심 표현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at the time of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자,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어떠하다. 자, 너무 어떠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to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 패턴인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at the time of 명사 혹은 동명사 이렇게 되는데, 자, 지나가는 과거의 일입니다. 무엇을 할 당시에, 자, 무엇을 할 그때 그 무렵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문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자, 계약서에 서명할 그 무렵에,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 she hadn't fully read the terms. 자, 그녀는 terms, 여기서 말하는 terms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계약을 할 때의 계약 조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읽어보지 못했다. 계약서에 서명할 그때,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t the time of purchasing the car, 자, 그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에, 그 자동차를 구매했던 그때, 그 당시에 he wasn't aware of the hidden fees. 자, 그는 hidden fees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은 숨겨진 가격, 숨겨진 요금,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으로 적혀 있는 가격이 아마 얼마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표시되지 않은 어떤 비용들이 추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대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구매할 때 옵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the documents were lost at the time of moving to the new office,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가던 그 무렵에, 이사 갈 그 당시에 서류가 분실되었다. The documents were lost.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to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데, 자, to 동사 원형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엇 하다, 어떠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너무나도 무엇 하기 때문에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쪽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The foundation was too unstable to support the weight of the buil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를 the weight of the building 건물의 무게를 to support 지탱할 수 없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 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기초가 너무나도 unstable 불안정했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든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His explanation was too vague to satisfy the investigators. 자, 그가 내놓은 설명이 너무나도 모호했기 때문에 자, vague, 애매한, 모호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무나도 모호했기 때문에 to satisfy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시킬 수 없었다. The investigators, 조사관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조사관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그의 설명이 너무나도 모호했다, 애매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The walls were too brittle to resist the force of the hurricane. 자, 벽이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워서 brittle, 부서지기 쉬운 취약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의 강력한 힘 the force of the hurricane에 resist, 저항할 수 없었다. 자, 그 허리케인의 강력한 힘에 맞서기에는 벽이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운 취약한 구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 top South Korean court on Thursday ruled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A top South Korean court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목요일에 ruled,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판결이냐 살펴보겠습니다. The nations, 그래서 the nations는 바로 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measures, 조치란 뜻입니다. 조치. For fighting climate change. 자,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insufficient. 불충분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엇을 하기에 불충분하냐 하는 건데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itizens. 자, 국민의 권리를 protecting,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동사가 이어집니다. and ordered,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e government, 정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 to set, 설립해라, 설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자, 무엇을 설정합니까? Form carbon reduction targets for 2031 and beyond.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carbon reduction, 탄소 배출 targets, 목표, 2031년, 그리고 and beyond니까 2031년과 그 이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form, 확고한, 확실한 탄소 배출 목표를 to set, 설정해라, 설립해라 라고 한국 정부에 ordered,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it is the first climate litigation ruling of its kind in Asia. 이렇게 말했죠. 자, 그것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그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the first climate litigation ruling, 최초의 기후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아권에서 in its kind, of its kind, 같은 종류의 아시아권에서는 기후 관련 소송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후 관련 소송 종류에서는 내려진 판결 중에서는 최초의 판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볼 텐데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인데 이런 문장일수록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끊어주고 최종적으로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since 2020, 2020년 이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쪽에 현재 완료 시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이 용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가리킵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reviewing. 자, 현재 완료가 나왔죠? 2020년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리뷰해 나왔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4년 동안 리뷰하고 있다. 검토해 왔다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A series of complaints. 그러니까 a series of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여러 차례의 complaints를 검토해 온 셈이죠.
그럼 여기서 complaint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로 제출한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 fil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filed라는 단어를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서류를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기 때문에 filed by more than 250 plaintiffs 이렇게 말했는데 이 plaintiff란 단어가 바로 소송을 건 사람, 원고, 고소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넘는 소송인, 250명이 넘는 고소인들에 의해서 filed, 제출된 헌법소원의 a series of 여러 번에 걸친 헌법소원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원고 소송된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 검토해 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250명 이상의 원고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 자,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25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250명의 소송인 중에서 1/3 of them 그들 중에서 3분의 1은 children or teenagers at the time of the filing. 자, 아까도 공부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filing이니까 헌법 소원을 제출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었거나 10대들이었다. 3분의 1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넘는 적어도 80명 이상은 10대나 어린이들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250명인데, 자, 밑줄 친 다음에 앞에 있는 고소인 plaintiffs를 수식하는 것이고, 뒤쪽에 이제 who부터가 plaintiffs를 선행사로 하는 설명 부분이 이어집니다. 자, 그 250명이 넘는 소송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Who said that the government'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and its implementation plans,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implementation plans, 실행 계획이 were partly unconstitutional, 부분적으로 비헌법적이고 그 헌법에 맞지 않고 and too weak to safeguard the rights of the citizens,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too weak to safeguard. 자, too weak to safeguard. 자, safeguard 하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했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취약해서 safeguard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의 기후위기 정책이 partly unconstitutional, 부분적으로 헌법에 불합치하고 그 헌법에 맞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and too weak to safeguard the rights of the citizen,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었다. particularly those of future generations,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들과 10대들이었는데 그 헌법 소원을 낼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20대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 뒤에 오게 될 또 다른 미래 세대들에게는 더욱더 불안한 구조, 한국의 탄소 배출 가스를 감축하려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책이 너무나도 약한 정책이다라고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South Korea's Carbon Neutral Act.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법. First enacted in 2010.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최초로 제정된 enacted, 2010년에 최초로 제정된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법은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자, required the country to set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required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require 하다, 요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he country, 여기서는 한국을 가리키는 거죠. 한국 정부에게 to set a goal, 목표를 설정하도록 required, 요구했다. 다시 가볼까요? 자, 2010년에 최초로 제정된 한국의 탄소 중립법은 the country에게, 한국에게
to set a goal, 목표를 설정하도록 required,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of cutting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을 cutting, 감축하도록,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을 목표로 하도록 탄소 중립법이 설정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로 줄이느냐? By at least 35% by 2030. 2030년까지 35%, 적어도 35%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까? Compared with 2018 levels. 자, 2018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는 적어도 35%를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한국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under the law. 자, 그 법에 따라서 the government had set a goal of 40% reduction. 한국 정부는 40% 줄일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the plaintiffs argued. 자, 소송을 낸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argued,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 주장의 내용은 대절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This was not enough to manag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자, 이 수치는 이 말이죠.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impact, 영향, 충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영향을 manage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헌법 소원을 낸 원고가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A top South Korean court on Thursday ruled the nation's measures for fighting climate change in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itizens and ordered the government to set firm carbon reduction targets for 2031 and beyond. It is the first climate litigation ruling of its kind in Asia. Since 2020,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reviewing a series of complaints filed by more than 250 plaintiffs, one-third of them children or teenagers at the time of the filing, who said that the government'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its implementation plans were partly unconstitutional and too weak to safeguard the rights of citizens, particularly those of future generations. South Korea's Carbon Neutral Act, first enacted in 2010, required the country to set a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y at least 35% by 2030 compared with 2018 levels. Under the law, the government has set a goal of a 40% reduction.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is was not enough to manag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만났던 중요한 어휘, 고급 어휘,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어휘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치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자,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ac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measur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사에서는 measure 이렇게 등장했죠. 자, 그 다음에 불충분한이라는 단어인데 insufficient. 여기서 이제 앞에 접두사 in을 빼고 나면은 sufficient, 충분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carbo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단어입니다. litigation.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The Constitutional Cour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한 사람, 원고라고 말합니다. 자, 고발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그 원고를 바로 plaintiff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그대로입니다. 온실 greenhouse, 그 다음에 gas, greenhouse gas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implementation이라고 말하고 탄소 중립법. 자,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몰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바로 Carbon Neutral Ac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배출이라는 단어가 바로 emissio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다, 입법하다라는 단어인데 enac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살펴본 내용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책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더 강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자, 뉴욕타임스 8월 29일자 기사로 같이 읽어봤습니다.